자, 우리가 수명주기 메소드가 어떤 방식으로 호출되는지 그 방식을 이해했으니까요. 이제 코드를 좀 변경을 해볼 겁니다. 자, 우리가 on create 다음에 그 다음에 on start 그 다음에 on resume이라고 하는 게 호출되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중지되는 시점이 on pause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on pause, on stop, on destroy죠. 그래서 이 on pause와 on resume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뭔가 중지되는 시점에 바로 호출되는 게 on pause고요. 그 다음에 다시 복구되기 바로 전이 on resume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on pause 상태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저장을 합니다. 저장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디스크에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디스크에 남아있으려면 파일에 저장을 하거나 나중에 하겠지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좀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래서 그걸 좀 더 쉽게 저장할 수 있도록 Shared Preferences라고 하는 걸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Shared Preferences는 간단하게 어떤 설정 정보 같은 걸 저장하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Shared Preferences는요, 그 책에 보시면 자, get Shared Preferences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참조할 수 있어요. 또는 이거 말고 Preference Manager라고 하는 걸 가지고도 참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Get Shared Preferences로 한번 참조를 해볼게요. 파라미터가 name하고 mode가 들어갑니다. name은 여러분이 원하는 걸로 지정해주면 되는데 이 name을 저장할 때와 복구할 때 동일한 이름을 써주셔야 됩니다. 자, 이거를 pref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mode는 자, activity.mode로 시작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mode private, append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냥 mode private만 쓴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mode private이라고 해서 하면 shared preferences 객체를 리턴 받을 수 있어요. 자, shared preferences라고 하고 똑같이 pref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저장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pref라고 하는 거에다가 값을 넣어주면 그 값이 그대로 저장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저장하냐? 자, 여기에 자, preferences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죠. 그래서 그 pref.edit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editor라는 객체가 나와요. 자, editor 한번 해볼까요? 자, editor 엔터 치면 자, 이렇게 나오죠. preferences, shared preferences 안에 editor라고 하는 inner 클래스가 정의가 되어 있는 거고요. 자, editor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면 여기다가 값을 넣어줄 수 있어요. 자, 에디터라고 하는 데다 값을 넣어주는데 얘도 해시 테이블과 같습니다. 우리가 인텐트 안에 엑스트라 데이터 넣어주듯이 푸스로 넣고 개수를 뺍니다. 푸스트링이라고 해서 문자를 하나 넣어봅니다. 자, name이라고 한 다음에 여기다가 자, 글자를 하나 넣어볼게요. 만약에 소녀시대 뭐 이렇게 글자를 넣었다라고 하면 이걸 이제 저장할 수 있는데 마지막에 꼭 커밋이라고 하는 걸 해주셔야 됩니다. 그때 이제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name이라고 하는 키 값으로 자, 값을 하나 저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 on resume에서 자, 이거를 복구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복구가 되는지를 한번 볼 텐데요. 마찬가지 코드를 사용을 합니다. 위에 get shared preferences라고 하는 걸로 shared preferences 객체를 참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꺼낼 때는 그냥 꺼내셔도 돼요. 그래서 자, 여기에 shared preferences라고 하는 게 없을 수도 있으니까 if pref라고 하는 게 널이 아니면 뭐 이런 코드를 넣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pref라고 하는 거에서 자, get string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name이라고 하는 키 값을 넣어주고 자, 이 값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빈 값을 달라. 두 번째 파라미터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면 값이 리턴이 되겠죠. name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서 받습니다. 자, 그러면 name이 그대로 복구가 된 거다라고 하면 자, 토스트 메시지로 한번 띄워볼게요. 그래서 자, this라고 하고요. 자, 복구된 이름이라고 하고 여기에 name이라고 하는 변수를 넣어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띄워보겠죠. 자, 여기까지 입력을 하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화면이 어떻게 돼요? 중지되는 시점에 어떻게 돼요? 여기 이 name 키값으로 이 사람 이름이 하나 저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리줌은 언제 호출돼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화면을 실행했을 때 on 리줌이 호출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구된 이름이라고 하는 게 뜨는지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화면 닫기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on pause 호출됨 이렇게 해서 on pause 호출됐을 때 이렇게 저장을 했겠죠. 자, 지금 메시지를 띄우지 않겠으니까 보이지 않지만 자, 그 다음에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자, 앱을 다시 실행하면 화면이 뜨면서 on resume이 호출되겠죠. on create, on start, on resume이 됩니다. on resume이라고 하는 게 호출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on resume 호출됨 이렇게 보이죠. 그 다음에 자, 복구된 이름 이렇게 사람 이름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도 그 디스크에 자, 이 단말이 있으면 단말의 저장소에다가 자, 여기 있는 name이라고 하는 키값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이제 그 게임의 점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장했다가 복구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shared get 얘기한 것처럼 그 get shared preferences로 참조하는 shared preferences 객체를 이용해서 저장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게 수명주기 메소드 중에서 onPause와 onResume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호출되는 시점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명주기 관련한 내용을 같이 한번 봤습니다.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내부적으로 동작하는지에 대한 감이 좀 더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 shared preferences로 값을 저장했다가 복구하는 거는 뭐 화면에다가 입력 상자를 하나 만들어서 값을 입력을 하고 버튼 눌렀을 때 얘가 자동으로 저장됐다가 복구되는 뭐 이런 거를 한번 만들어 보실 수도 있겠죠. 자, 이번에는 자, 서비스 쪽으로 넘어가 봅니다. 자,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화면이 없는 걸 얘기해요. 화면이 없는 거. 그러니까 액티비티는 지금까지 계속 다뤄오던 건데요. 이거는 화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이 눈에 어떻게 보이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XML 레이아웃에 들어가는 내용이고, 버튼을 클릭했을 때 동작하는 것과 같은 그 동작 기능이 자바 소스에 들어갔었죠. 자, 그리고 그 액티비티의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 쭉 지금까지 봤는데 이제 화면이 없는 걸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만들 수가 없으면 모든 게 다 화면에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화면이 없더라도 뭔가 기능이 실행될 수 있게 만들어준 게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서비스도 애플리케이션 구성 요소 중에 하나예요. 구성 요소 중에 하나니까 시스템이 관리하겠죠. 그래서 이 서비스에도요, 처음에 메모리에 만들어질 때 on create라고 하는 게 있고, 자, 메모리에서 없어지는 시점에 on destroy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서비스는요, 뒤에서 뭔가 계속 실행돼야 되는 그런 기능이 가장 기본적인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메모리에 CPU나 이런 게 적어서 시스템이 자동으로 여러분이 만든 서비스를 종료를 시켰다고 하더라도, 또는 어떤 상황에서 비정상 종료가 됐다고 하더라도 시스템이 자동으로 재시작시켜줍니다. 계속 감시를 하다가. 자, 그래서 서비스가 갖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수명주기 메소드 자체가 많지 않아요. 그냥 on create, on destroy 이 정도 수명주기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스타트 서비스. 자, 스타트 액티비티가 화면을 실행하는 거잖아요. 액티비티라는 화면을 실행했는데 서비스는 스타트 서비스라고 하는 걸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서비스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 액티비티를 프로젝트 안에서 만들었던 것처럼 자, app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new 서비스로 만드실 수 있어요. 아니면 직접 서비스 클래스를 만들 수도 있죠. 일단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면 처음에 보이는 그 액티비티 화면은 자동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추가로 서비스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서비스가 실행되게 하려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스타트 서비스로 실행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비스를 한번 직접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우리 아까 만들었던 라이프 사이클에서 클로즈 프로젝트에서 나가고요. 자, 스타트 눌러서 새로 하나 만들어 봅니다. 자, 마이 서비스라고 하나 만들어 볼까요? 그리고 자, 패키지 이름에서 마이를 좀 빼보고요. 그 다음에 done 누르고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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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ish 누릅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인 프로젝트 만드는 것과 다를 바가 없고요. 뭐 보통 일반적인 프로젝트를 만들면 이렇게 메인 액티비티라고 하는 메인 화면이 하나 자동으로 만들어지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서비스를 하나 추가를 해볼 겁니다. 자, 서비스라고 하는 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app 왼쪽 프로젝트 영역에서요. app 선택하고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new 그 다음에 서비스라고 하는 게 보입니다. 여기서 서비스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새로운 자, 서비스 클래스를 하나 만들겠다. 그리고 이게 단순 클래스가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구성 요소라고 그랬죠.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매니페스트에다가 애플리케이션 구성 요소는 그 정보를 등록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왜냐하면 애플리케이션 구성 요소는 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여러분의 앱이 실행이 될 때 그때 뭐야? 이 서비스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그걸 한번 만들어 봅니다. 자, 마이 서비스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피니쉬를 누르면 자, 마이 서비스라고 하는 클래스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소스 파일이. 그 다음에 매니페스트를 열어보면 애플리케이션 태그 안에 이렇게 서비스 태그가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enabled나 exported는 일종의 설정 정보 같은 거고요. 옵션 정보 같은 거고. 자, 마이 서비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록된 거를 볼 수가 있죠.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이 서비스라고 하는 이 소스 파일을 가보면 서비스라고 하는 걸 상속해서 만들어졌고요. 자, 여기 생성자가 있고, 그 다음에 onbind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서비스를 사용할 때 onbind라고 하는 걸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onbind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웬만하면 onbind를 쓰지 않고도 되거든요. 자, 여기 커멘트 있는 거는 복잡해 보이니까 좀 삭제를 하고요. 자, 이 서비스라고 하는 게,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자, 서비스를, 동작을 우리가 시킬 겁니다. 근데 동작을 시키려면, 자, 스타트 서비스를 이용해야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그 내용 이제 조금 이따가 이어서 하겠습니다.